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40억 달러로 6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서비스 소지가 2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흑자 폭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봐드릴게요. 며칠 동안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한 번 더 세웠습니다. 코스피는 1.16% 상승한 2,37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0.76% 오른 6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 연중 최고치 기록이었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볼 종목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주가는 3% 올랐는데요. 정책 수에 대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굿 들어주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추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당장에 매도 포지션 잡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그런 원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NG 발전에 대한 그런 대안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기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 고가 부분들이 84,0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전 고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오를 수 있는 폭이 약 한 10%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그 상승 여력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지역 난방공사 지금 자리에서 10% 이상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특징주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네요. 중국 업체와 기술 개발 납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로 반응을 한 건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질문인데 두 분 모두 배드 의견이시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님께 의견 들어봅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핸드폰 지문인식 모듈형 커버에 신규 세라믹 소재가 적용해서 그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국과 논의 중으로 좀 상한가를 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연속 지금 적자인 회사이고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은 회사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뭐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좀 투자주의 종목까지 된 종목이라서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수익을 받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저희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의 상승 이렇게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한 2% 이상 올랐었죠?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굿이시네요. 최재현 연구원님. 네. 예. 일단 서울 반도체 전 뭐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뭐 2만 원대벽을 좀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빠졌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단기적인 그런 매물보다는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뭐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고가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LED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의 그런 외부 조명들 이런 부분들이 매출 확대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준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장익이랑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최근에는 이제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다가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바꾸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준다면은 현재 22,200원의 선에서 이제 막히는 이런 저항 라인들을 좀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은 뭐 들어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같이 반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 수급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분기에도 호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단기 관점으로 서울 반도체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티웨이 홀딩스를 볼 텐데요. 9거래일 만에 소폭 내리기는 했었는데 저가 비용 항공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갔었죠.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네, T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PHC 파일 제조 유통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요. TA 항공 매출이 91%를 자랑하고 광주, 대구, 무안 등 그 제주 노선의 국내선 운항이 견조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40만 주 순매수했고, 기간 또한 35만 주 정도 순매수, 수급이 좀 양호하게 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안 깨고 지금 정배를 상승 중에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 계절적 성수기에 맞물려서 TA홀딩스는 이제 저가 항공 그 수혜 모멘텀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티웨이 홀딩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모두 긍정적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보겠습니다. 3.7% 올랐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라고 하고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향후에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대한 납품이 좀 상당히 많은 비중 차지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뭐 최근 단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난 5월 중순부터 좀 만들어졌던 좀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를 지난주 금요일에 한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서울 반도체와 좀 비슷한 차트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가전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실적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새 정부에서도 현재 그 국내에서의 그런 경기를 많이 살리려는 내수 부양책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전제품사 부분들도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현재 차트 흐름들도 뭐 1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뭐 한 4,000원대까지는 좀 목표가를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1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주가에 크게 뭐 같이 하락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또한 외국인 수급들을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도 뭐 주가에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은 외국인 수급들 연속성 좀 더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전일에 많이 오르거나 내렸던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팁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KC텍 볼까요? KC텍도 3.6% 정도 올랐었는데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강세를 보이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죠. 3, 2, 1. 예, KC텍에 대한 의견 역시 굿이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KC텍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지만 장비주 중에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매출과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평택 CMP 장비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중장기 쪽으로 낸드용 쪽으로 CMP 장비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린룸과 가스 스크라이버 또한 매출이 좀 회복되고 있어서 6,500억대 매출에 640억대 영업이익을 퍼 8배 수준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비싸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가 86만 주의 연기금, 보험, 투신 등의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붙는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KC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저평가 상태다라는 분석이셨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4.6% 급등을 보였던 넷마블 게임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크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굿,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일단 뭐 넷마블 게임즈 코스피 이피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저는 뭐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들을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 초기만 하더라도 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면서 주가 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5월 24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매수로 좀 전환한 상황인데 그때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들을 좀 사실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 하나가 그 경쟁사인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했었던 리니지 2 레볼루션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게임 출시한 지 좀 기간이 좀 됐기 때문에 뭐 매출액 감소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리니지 M 같은 뭐 대작 게임들로 나오겠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 주가에 반영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넷마블 게임즈는 올해 출시할 수 있는 뭐 모바일 게임도 굉장히 다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실적 모멘텀도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고 특히 게임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신작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 특히 그 상장 이후에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17만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이 되는 이상은 넷마블 게임즈는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전체적인 게임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넷마블 게임즈 쪽으로 다 쏠리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넷마블 게임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홀딩 하시거나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6월 5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고요. 기술주가 강세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17% 오른 추가적인 상승세죠. 23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밀리면서 56,900원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요. 현대차 강보합 출발됐네요. 0.6% 오른 16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주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현대모비스도 1.3% 강세 출발이 됐고요. 27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 오르고 신한지주가 강보합, 또 KB금융 역시 1% 가까이 오르면서 금융주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잠깐 지수 봐드릴까요?
코스피 지수는 정거래일 대비해서 0.2% 상승한 2,376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인데요. 0.3% 오른 660입니다. 역시 연중 최고치 수준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위 셀트리온이 0.4% 오른 96,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위 카카오도 지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5가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메디톡스도 오늘은 0.4%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에 이어서 휴절 역시 오늘 0.3% 상승, 또 한 번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되는 상황 보고 계시고요. 코미팜, SFA, 또 GS 홈쇼핑까지 오늘 강과 출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홈쇼핑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4월 17일에 추천주죠. 흥국 F&B가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리뷰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흥국 F&B 아직까지도 저는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제가 그때 15,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흥국 F&B가 주가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11,000원대에서는 확실하게 좀 대바닥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우상의 추세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4월달 좀 말씀드린 이후에 거래량이 사실 2만 주, 1만 주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거의 바닥권에 있었는데, 최근 거래량들이 5만 주에서 10만 주 가량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서 정도까지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목표가 15,000원까지는 홀딩 하셔도 되겠다라는 좀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 질 수 없겠죠?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 자랑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4월 24일에 추천주 현대산업이 1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 더 있으시네요. 5월 18일에 추천주 영업무역이 14.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차장님도 종목 수익률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현대산업 일단 첫 번째로 순환 출자 해소 우려는 없다. 대기업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마진 주택사업의 이익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2017년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로 경신할 전망이고요. 배당금과 배당 성향 또한 증가할 전망이고, GTX-A 그리고 통영 민자발전소 등의 민자 SOC 사업이 여전히 견조하게 하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기준으로 6조 2천억대, 영업이익 6,600억 수준으로 퍼 8배로 추세가 살았고, 기관 쪽에서 약 230만 주 가까이 여전히 순매수 중이라 추가 상승은 저는 6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산업에 대한 리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공개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처음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제가 말씀드린 지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흐름들이 굉장히 신고가를 쓰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흐름들이 좀 기관 수급들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 5월 29일부터 한 4거일 연속 매도를 했을 때도 주가 전체적으로 눌렸다라는 점,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해 주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흐름에서는 기관 수급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전망치가 계속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에 꼭 편입을 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코스피는 이제 흐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이런 실적 흐름들 굉장히 좀 모멘텀 부각이 되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00원대에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상단 저항 라인이었었던 81,500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81,500원 부분들을 좀 익절가로
좀 잡아드리면서 이 라인 이탈했을 때는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뭐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서 종목들을 홀딩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입니다. 민엔지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18,000원대 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그 30일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10% 이상 많이 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업체 중에서는 저는 민엔지가 가장 뭐 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뭐 세틀뱅크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상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다면은 민엔지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7월 초에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은 이제 한 달 정도 거래가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엔지 같은 경우도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전 K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반영된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점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출범 시에는 그런 급등폭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도 괜찮고 모멘텀들, 특히 재료들이 많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가 2만 원대라서 좀 사실 뭐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21,300원이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게 된다면은 저는 뭐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부분들은 일단 25,000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매수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저는 화장품 업종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가 사실 없던 종목이기도 하고, 사드 보복에 대한 뭐 수혜주라고 좀 불릴 만큼 마스크팩 판매량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인 뭐 나쁜 종목들을 별로 드리지 않는데, 지금처럼 실적이 이끌고 가는 장세, 특히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같이 끌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들 중 하나가 뭐 1분기 실적, 뭐 2분기 실적, 이런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뭐 최근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보다는 충분히 뭐 오버슈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5월 한 22일부터 좀 늘리고 있는데, 이제 사실 60일선 부근이 한 6,8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거의 뭐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의 큰 이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큰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사실 지난 5월 10일부터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뭐 가격 조정도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정책 수혜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사실 주가가 2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 그런 결제에 대한 한도를 좀 제한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나 뭐 셧다운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시켜준다면은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오이즈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사실 웹푸드 쪽, 특히 고스트 포커류 쪽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제 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정책 기대감들 좀 불어준다면은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고르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는 뭐 크게 가격적인 문제는 없다. 특히 지금 가격에서는 뭐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최근에 좀 단기 눌림이 컸을 때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도 제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후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자회사들 가치보다는 자회사들 가치를 합친 것보다 원익홀딩스 가치가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 메리트들, 특히나 저평가 매력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쉬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익홀딩스는 뭐 지금 구간에서 잡으셔도 사실 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들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테라셈 있고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IPS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회사들의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주가 자체도 뭐 크게 빠질 필요도 없고요. 빠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들 실적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LED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적이 올해 굉장히 크게 증가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매기가 몰리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한 5월 한 18일 정도부터 이제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관 왜곡이 양매수로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를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위 상장사 세계사의 지분 가치가 한 7천억대 정도 됩니다. 근데 원익홀딩스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이나 굉장히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관 같은 부분들도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게 사실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를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이제 제가 한 달 전쯤 말씀드렸을 때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11선 정도를 일절가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11선 자체를 크게 이탈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하한으로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8,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면서 이 부분 대응만 잘해주신다면은 크게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5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지난주와 종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권 내 있는 종목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S마크 봐드립니다. S마크를 2,27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6458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연구원님. 네, S마크 일단 최근에 좀 단기적인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2,200원대시면 사실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최근 3,0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거의 30% 이상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단에 대한 그런 매물 부담도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보다는 사실 2,100원 정도 위선을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손절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그 비중 자체가 한 3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조금 사실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저는 한 2,000원 정도 선 위에서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들만 단기적인 그런 슈팅이 나올 때 과감하게 매도를 다 진행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는 쪽이 좀 더 낫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458님께서 문의 주신 S마크 저희 지금 봐드렸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예, 오늘은 대형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바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를 보시면 지금 올해 지금 최근에 네이버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바로 이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이 쇼핑 부분이고요. 이 쇼핑 부분의 사업 가치는 17년 올해 예상 거래액이 약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PSR 1.2배로 최대 8.4조 원의 가치가 올해까지 기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페이 관련 IT 플랫폼 매출액은 2,014억 원을 기록할 예정으로 67.31%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아미카, 클로바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차 역시 최근에 모터쇼에서 오프라인 그런 전시를 한 것처럼 자율주행 역시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통번역에서 이제 파파고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들이 조만간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에서는 가상 홈 로봇, 일본은 이미 로봇 시장이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을 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있어서 가상 홈 로봇인 게이트박스, 바로 이 클로바 플랫폼을 탑재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올해 중에 좀 출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꼭 국내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제 자회사의 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러 종목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자 상거래에서 최고의 그런 기업이고요. 페이스북은 SNS 쪽에서, 그리고 애플이나 지금 구글 모회사인
구글의 그런 AI 관련된 그런 사업, 이런 이제 미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네이버는 전부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일본과 좀 더 나가서는 동남아까지 앞으로 시장을 좀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치고는 최근에 주가의 상승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월봉을 보시면 이제 월봉상 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또 새로운 시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초가 85만 4천 원이었지만 현재는 87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6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계속해서 매집 하시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2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20만 원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포털 1위 업체죠.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공개 들어갑니다. 네,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체 사업 강화, 견조한 연결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입니다. 자체 사업은 특히 방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GDP 2.8% 국방비 증액 예정에 따라 방위사 사업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서 하나건설 같은 경우 국내 주택사업 호조 및 이라크 주택공사 매출 인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의 기초 소재는 TDI의 가성소다 쪽에서 스프레드 마진 견조로 이익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태양광 공약에 따른 2030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생산 비중이 약 20%까지 확대돼서 태양광도 실적이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타 지주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49조 1,600억대, 영업이익은 2조 3,100억대 수준으로 퍼 5배의 지주사 중에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5월 달에 약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약 150억 넘는 순매수를 보고 있어 수급대 양호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보다는 유가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16년에 발생한 EMP 관련된 일회성 비용 및 광고 손상 차손을 모두 털었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좀 개선될 전망이고, SK종합화학의 연간 86만 톤을 자랑하는 NCC와 그리고 연간 63만 톤을 자랑하는 BTX 벤젠 쪽에 설비가 다변에 대해서 실적 역시 개선될 전망입니다. 2017년 예상 기준으로 배당률을 4.7%로 고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 매출액은 44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3조 3천억대로 퍼 6.5배 수준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60일 동안 137만 주 가까이 순매수로 들어왔고, 또 2020년까지 비정유 부분의 화학과 배터리 관련해서 10조 추가 투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콘텐츠 경쟁력 기반의 국내 독보적인 뉴미디어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마진 사업의 디지털 광고 VOD 매출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송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좀 기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쪽에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 광고 시장 1위에 오른 케이블과 종편방송 매체의 경쟁력 확대 트렌드는 CJ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최근 주가 회복에 따른 지분가치가 상승할 전망이고요. 하반기에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IPO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1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900억대 수준으로 외국인이 최근 60일 동안 190만 주 넘게 가까운 순매수와 기간 또한 최근 5일 정도 연속 순매수가 늘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인조가죽에 쓰는 우레탄 중간 원료인 DNT 국내 독점 업체입니다. DNT와 초안 MMB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원료인 MDI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입니다. 건축자재, 단열재, 자동차 내외장재에 쓰이는데요. DNT와 초안 MMB의 증설 효과 및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스프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 2018년에 해소될 전망으로 TDI, 그러니까 연성 우레탄
연성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가격 상승세가 예상이 돼서 스프레드 마진이 좀 견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질산과 디엔트 쪽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 수입했던 암모니아 쪽이 2018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암모니아 설비 완공으로 수입 규모가 구조적으로 2019년 그 국내 지급률 100%를 기대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암모니아 쪽 그 수입 그 원가 구조에 대한 경쟁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7년 전체 매출 기준으로 8,700억대 영업이익 1,600억 수준으로 퍼 7배 그리고 2% 넘는 배당 수익률을 포함해서 그 휴캠스는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은 60일 동안 68만 주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과 금융투자 역시 최근에 약 8만 주, 연기금 5만 주 순매수 중에서 휴캠스는 좀 지속적으로 그 화학주 중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25,000원 아래에서 잡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보험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차별화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기반으로 MS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성장률이 약 2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본 규제 불확실성 및 낮은 RBC 비율이 150% 이하인데요. 이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으로 주가 약세를 좀 기록했는데요. 자본 규제는 좀 완화될 전망으로 자본 부담 경감에 따른 하나손해보험의 높은 ROE 매력으로 2017년 PBR 기준 0.7배 수준으로 상위 4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0.96에서 1.18 수준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범위 쪽에서 약 한 달간 86만 주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에 종목 좀 봐드릴게요. 오하나 구하나님께서 제낙스를 문의하셨습니다. 35,0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이 30%시네요.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제낙스. 제낙스 매출, 매수가가 35,000원에 30%요. 지금 현재가. 지금 25,000원 선 거래가 되네요. 네, 제낙스 스테인리스 와이어 및 로프 용접봉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 제낙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년 연속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를 보실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같이 보셔가지고 적자인 회사는 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역시 전혀 붙지 않고 있어서 제낙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좀 나을 듯 싶습니다. 지금 자리에 매도가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제낙스 저희 분석해드렸습니다. 오하나 구하나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이었고요. 저희 이번에는 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부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는 하락 전환이 됐네요. 자,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하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매수 전략, 그걸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한항공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유가가 또 47불 때까지 좀 이렇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40에서 55불대 사이,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안정적인 저유가 영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사실 I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픽 시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지금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지금 순이익이 약 7,8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진해운 파산 관련해서 재무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유상증자로 잘 틀어막았고 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면서 4년 만에 흑자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36,000원입니다. 현재 36,000원대 언더에서 분할 매수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분들도 매수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원, 손절가는 33,500원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오늘 1% 정도 밀리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대한항공이었고요. HMC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권주들 흐름들이 이제 코스피가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좀 같이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36,000원대, 7,000원대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증권 업종들 전체적으로 이제 2년, 3년 만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를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80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증권 업종들 그런 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리더라도 이제 1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39,000, 한 200원 정도 선을 이제 좀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주들 대비했을 때 오름폭이 좀 덜한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재형 투자은행에 대한 이슈가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한 번 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지금은 좀 증권주들을 하실 거면은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조금 이제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이 오름폭이 좀 덜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고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31만원 선을 찍고 좀 최근에 단기 좀 조정폭이 큰 상황인데요.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정폭이 좀 크긴 한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로 좀 진입을 하시면서 눌린 목일 때 충분히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일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의 그 전기차 배터리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무역 보복을 했을 때도 그런 매출액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LG화학 같은 경우 1분기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5% 이상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보복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하지만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출하량 자체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해 또 하반기에는 테슬라 쪽에서의 모델 3가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매기가 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700원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60% 정도 이상 성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전망치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좀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성장성 자체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한 해가 올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31만원대 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계속 고가를 쓰면서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나 LG화학이나 같은 전기차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LG화학도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업체 중에 하나지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극 활물질 업체 중에서도 세계 점유율 2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출의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2020년도쯤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그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철폐를 한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 3년 정도 기간이 남았다라는 점 보신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다른 타업체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기술 장벽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매출로, 안정적인 매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보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선보다는 21선까지 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6,000원대에서는 한 번씩 입절을 한 번씩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21선을 최하단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도 제가 저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 저점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31일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5%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바닥권이다. 사실 그런 종목들은 매수 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사실 좀 힘이 없긴 하지만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면은 제가 아침에 리뷰를 해드렸었던 흥국 FMB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시점에서 접근을 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부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라홀딩스 자체도 현재 바닥권에서의 그런 거래량들이 크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런 크게 올려세우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현재 구간들 충분히 7,000원 아래에서는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라홀딩스도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성장성은 충분히 올해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영진약품입니다. 사실 영진약품은 제가 오늘 좀 단기적인 좀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뭐 한 4%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뭐 만원대, 한 9,000원대부터 굉장히 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또 최근에는 노인성 천식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 이틀 정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5일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매수를 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임상 2상을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발표 전까지는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그런 제약바이오주 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영진약품이다 보니까 뭐 이럴 땐 사실 대장주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영진약품 자체가 실적도 사실 괜찮은 상황이고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 이상 상승했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전체적인 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적에 이끌고 온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영진약품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과 뭐 이슈가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영진약품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대한 그런 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하반기에는 좀 이런 업종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진약품이 그런 업종 흐름 중에서도 가장 좀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구간 대비했을 때 영진약품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시작한다는 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뭐 구간 자체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는 현재가 좀 짧게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단타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수익 부분들은 5% 이상 왔을 때는 충분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서 꼭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일단 11,500원 좀 잡아드리는데 좀 더 짧게 1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라인 지켜주시면서 단타 대응하신다면은 뭐 이번 주에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재훈 연구원의 관심 종목 10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 건지 수익을 내고 계신 건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렉시블 OLED의 경쟁력의 핵심은 양산 여부와 생산 규모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플렉시블 OLED 생산할 수 있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기술 수준은 좀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세대 생산 시선 E5의 패널이 7월 달에 양산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E6 라인에 역시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10 공장은 플렉시블의 6세대를 연간 월 30K 정도의 그 생산 규모를 예상하고 있어 OLED TV 신규 설비 투자로 OLED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IPS와 UHD 프리미엄급 패널의 생산이 좀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또한 외국인이 최근 5일 동안 95만 주 가까운 순매수와 기관이 금융투자, 투신 등 고른 순매수가 25만 주 이상에 가까운 순매수가 고르게 들어오고 있고 현 주가 수준으로도 PBR이 0.7배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으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매도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가장 키 핵심 포인트는 신규 게임 모멘텀과 기존 그 게임의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입니다. 그 서머너저 같은 경우 연간 한 개에서 2개 가까이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케팅비를 구조적으로 효율화해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4개 신작 모멘텀이 있는데요. 낚시의 신 VR과
버디크러쉬 그리고 댄스빌 그리고 프로젝트 X가 신작 모멘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너즈 2018년 1분기에는 서머너즈 MMORPG와 스카이랜더스 RPG, 히어로즈와 2 같은 경우는 신작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어서 연간 5,500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 2,000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퍼 10배 수준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60일 가까운 30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간 역시도 5월 중순 이후로 최근 10만 주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있어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해마라 푸드 서비스입니다. 햄버거 및 치킨 전문 브랜드인 맘스터치 프랜차이즈가 신규 2017년 130개에서 130개 확장해서 2019년까지 230개 가까이 연평균 30% 이상 그 신규 점증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1억에서 3억대의 소자본과 인테리어를 자사가 직접 안 하고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해마라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이버가 훌륭한 가성비로 지금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전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피자 전문 분바타 같은 경우도 매출은 2018년에 150개, 2019년에 200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탁 세제 사업인 슈가버블 역시 사업 다각화로 베트남과 대만, 미국의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서울 점포수가 적어서 2-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퍼 35배 대 11배 수준으로 2017년 2,700억 매출, 영업이익 230억대 수준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90만 주 가까운 순매수, 기간이 67만 주 가까운 순매수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의 업황은 좀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 동일 성급 건조의 조선소가 부재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사 대거 퇴출로 PC선을 포함해 특수선의 대규모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가스 오일 생산 증가에 따라 LPG 신흥국 물동량 증가로 현대 미포조선의 발주량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3년 동안의 그 발주량 부재로 MR 탱커의 신조선가는 3,300만 원달러까지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5월 말 현재 11억 달러로 작년 연간 수준으로 돌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충당금 이슈 해소 및 하이투자증권 매각 진행 예정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분할된 현대중공업의 지분가치는 1.35조 수준으로 현 시총 2조 원 대비 여전히 현 주가 수준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2017년 4조 매출에 2,600억 영업이익으로 표 11배 수준으로 최근 금융투자 연기금축 순매수가 들어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지난번에 91,5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96,500원을 좀 짧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호적인 여행 업황과 자체 그 ENT 사업부, 뮤지컬 사업부의 흥행 부분입니다. 비용 통제로 여행 사업이 견조해졌고요. 그 해외 패키지 부분 확대로 마진 구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 뮤지컬인 몬테크리스토와 팬텀은 흥행으로 좀 영업이 상향에 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레저 쪽 우호적 정책 기대감으로 매출 4,900억대, 영업이익 25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2017년 예상 퍼 19배 수준으로 이제 3분기 여름 여행 성수기 및 4분기에는 ENT 뮤지컬 부분 마타리, 레베카, 더 라스트 키스는 신규 뮤지컬 매출이 4분기에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최근에 5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130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어 인터파크도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총 2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충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국내장이 열렸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2,376까지 올랐다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수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도 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주가 더 강하면 사실 지수에 대한 부담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비교가 코스피하고는 정말 아주 차원이 다른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번 주 내내 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 최고점 선언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내내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날짜로 보면요. 41일, 오늘까지 포함하면 42일이거든요. 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받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대내적인 변수도 있고 대외적인 변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변수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수요일에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정말 좋게 얘기해줘야 머리치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그 트럼프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그렇고요. 국내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사드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구정권하고 신정권하고 이제 약간 좀 대립되는 이런 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내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내적인 걸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계속 지금 꼰조세인데요. 가장 두려운 다중고점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외고점 형태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고점 형태에서 늘리더라도 다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주거든요. 근데 이 다중고점 형태 같은 경우 왜 위험하냐면 매물대가 맨 꼭대기에 가장 많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빠지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미국 증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봐야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이 솔직히 교차합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가 지수라든가 종목이 좀 안 좋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우리가 배팅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파생하신 분들 아니면 종목만 한다. 그러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이라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외하고도 다른 대형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괴리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한 대형주를 빼버리면 한 300포인트 정도 낮은 게 실제적인 지수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찍혀있는 지수보다 약 300포인트 아래로 보시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수를 엄청나게 갔는데 실제로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많이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지수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동반 하락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고 코스닥 지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만 하신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지수 신경 쓰지 마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형주들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 요것만 좀 피하시면 되고요. 단기에 급등했던 것들은 일단 한 번 정도 잘라주는 게 그게 과정상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이번 주 조정을 받는다면 앞으로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셨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이 눈에 띄시는지 업종에 대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운송장비 그리고 통신업인데요.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현재 뭐 체시스가 가장 좋은데 그 종목이야 뭐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홀딩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량주들, 대형주들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거는 운송장비 들어갈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통신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 유동성이 가장 커요. 지금은 어쨌든 통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개별주 또 테마주, 우량주에 대한 종목 팁 듣겠습니다.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요, 보유자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단기에 너무 급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삼성중공업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운송 장비잖아요. 근데 이건 자동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자동차에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별주입니다. 개별주인데요. 자, 먼저 진바이오텍입니다. AI 재발생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보유자 그냥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시가 전후가 되면 접근하시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중입니다. 세중. 자,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금일 최저가 전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제일바이오 역시 오늘 그 AI 관련해서 이제 급등해주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자를 홀딩하세요. 굳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기로 동종 테마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은 거 이쪽을 잡으세요. 왜? 물론 이 종목 잡아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거를 가장 탄력적인 종목을 지금 따라잡는 거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안 좋다는 거죠. 왜? 만약에 AI 관련 테마가 계속 간다. 그러면 물론 제일바이오가 현재 대장주니까 더 많이 가겠죠. 하지만 다른 종목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를 추격하지 말고 다른 걸 잡자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SW 시스템 테마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좀 발생해서 약간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토요일에 강연에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서울경제TV의 그 말에 의하면은 데이터만 5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강연에는 분기마다 한번 하고 소강연에는 한 100명 정도로 소규모로 제가 계속 해드릴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님 지난 토요일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고점을 높였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이 됐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3% 하락 2364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고요. 660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간단히 봐드릴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